내일 오전 9시부터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지병이 있는데 맞아도 되는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들도 많아지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네, 백신 접종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이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제주도로 향하던 백신이 0.5도 때문에 전량 회수된 뒤에 새로 이송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문제 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냉장차에 아마 이제 그 온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네. 0.5도 범위는 크게 문제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갔는데 얼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얼지는 않았어서 아, 효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사용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냉장차의 문제로 보여서 냉장차는 바꿨고 일단 네. 다른 백신으로 일단 우선 배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독감 백신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이런 냉장차 등 이런 이송 과정의 문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일어나면 안 되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은 가끔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 이제 독감 백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이제 센서를 차마다 달고 그게 중앙 관제센터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고요. 확인 아. 과정에서 0.5도가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제 네. 회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나마 지난번 독감 백신 사고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센서가 달려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만반의 대비를 한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네. 상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걸러졌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번 콜드체인은 좀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회수된 백신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온도 범위가 크지 않고 0.5도밖에 안 되고 네. 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은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 민감한 시기라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이제 백신 접종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게 되나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어떻게 알게 되죠? 일반 국민들은? 일단은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의료기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별로 통보를 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 때부터는 이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문자나 이제 뭐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접종 사실이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전달이 되면 이제 예약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요. 네. 예약하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예약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접종 장소에서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고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 선택한 날짜에 가서 이제 그 선택한 곳에 가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연령은 65세 미만이시고 직업으로는 의료인이시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언제 접종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의료인도 지금 두 단계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현재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먼저 27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예. 이제 병원급의 이제 고위험 이제 의료인들,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직접 이제 대면해서 진료하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3월 8일부터 이제 개별 병원에서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접종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접종군에 들어가 계시고 지금 언제든 접종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날짜도 이미 지정해가지고 예약을 한 아, 상황입니다. 예약을 예,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 예. 접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당연히 하시겠죠. 뭐 예, 거부하거나 네, 회피하지 접종을 않으시겠죠. 접종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네. 환자도 계속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국민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 예약을 하셨어요. 그 차례가 되셔가지고 그런데 네.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예, 일단은 당연히 열이 나는 경우는 접종을 좀 미루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하.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진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곳 또는 예약을 했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일날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접종을 못하면 네. 그 본인의 접종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는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지금 유성현님께서 듣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문자로. 혈우병 환자시랍니다. 혈우병 네. 환자인데 맞아도 되나요, 백신? 예, 이제 하룻밤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출혈이 잘 안 멎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네. 모든 예방접종이 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 현재 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접종 부위에 이제 혈종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 분에 비해서 접종 부위를 이제 출혈이 없도록 상당 기간 더 오랜 시간 누르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안전한 부분 확인되시면 이제 접종 부위에서 이제 그 누르는 걸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네. 그 접종 부위 출혈만 주의하면 되고요. 일단 접종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요, 혹시 임신 중인 분, 수유 중인 분, 고혈압, 당뇨, 암 환자 등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 맞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임신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동물 실험 정도에서밖에 확인이 안 됐고요. 인체 네. 대상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임신부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아, 나머지 예. 이제 수유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접종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면역 저하자라든지 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히려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그룹들입니다. 아, 오히려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네, 예. 그러면 혹시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백신의 성분에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네.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접종을 이제 하지 말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또 아, 1차 예. 접종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민 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 분은 2차 접종은 같은 백신으로는 접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증 알레르기 그 백신 성분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네. 이제 18세 미만의 그 이제 청소년들과 소아 유아에 대해서는 연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접종 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아나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이 용어를 듣긴 하거든요. 네, 예. 어, 조금 정확하고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나필락시스가 뭔지? 네,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이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얘기를 하고요. 증상은 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뭐 혈관 부종이라고 해서 얼굴이나 점막이 퉁퉁 붓는다든지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든지 아하. 아니면 이제 쇼크가 와서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전신에 발진이 뭐 돋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아나필락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네. 대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성분에 노출됐을 경우에 짧으면 15분, 길게는 한 30분 이내에 대부분 한 80%에서는 증상이 발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예방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30분 정도 관찰대기 구역에서 관찰을 하고 이제 지가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 철저히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진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나필락시스 현상이 있으셨던 분은 백신 접종을 맞으시면 안 되고 일단 아니 그리고 일단 이제 그게 네. 그 성분에 대해서고요. 아, 다른 성분에서. 성분에 대해서 네.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아나필락시스 있다고 백신 접종을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아. 네.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나필락시스 일어난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기존에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분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좀 주의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나 다른 백신 네. 접종을 권장을 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진하실 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음. 접종 가능 여부를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몇 번 맞아야 되느냐? 언론 보도를 보니까 2번 접종이 돼야 면역이 된다. 어떤 또 백신은 한 번은 해도 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있는데요. 2번 반드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내에 도입되기로 지금 예정된 백신이 5개 회사의 백신을 준비 중인데요. 네. 이 중에서 4개 회사는 2번 접종이고, 막 예. 존슨앤존슨 또는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에 만든 거는 1회 접종으로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하. 대부분의 백신은 2번인데, 네. 존슨앤존슨 또는 이제 얀센에서 만든 백신은 1회 접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혹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때 맞으셨는데 2차 네네. 때는 다른 거, 얀센이나 화이자나 다른 접종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직까지 이제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현재 네.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의 바탕으로는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가 그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백신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뭐 가짜 뉴스 또는 걱정, 불안 이런 것도 많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죠.
이제 국내에 도입되기로 이제 계획된 백신들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가 다 증명이 된 자료고 또 최근 들어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과도 있고 안전하니까 국민들께서는 본인 접종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잘 해주시는 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백신 접종한 이후에 면역 획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면역 효과의 지속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효과가 좋게 나타나기까지는 2차 접종하고 2주까지 지나야 이제 맥시멈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접종 이후 2주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면역의 지속 기간은 아직 연구 중이어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 현재 3개월까지 유지되는데 네. 6개월까지 1년이 갈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3개월은 확인됐지만 6개월, 1년은 아직은 확인 중이다. 연구가 되고 있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